오늘 진짜 전략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는 그래도 또 좋아요. 네.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그런데 장중에 대규모 블록들이 나와서 이 블록들이 어떤 주체에서 어떻게 나온 것인가 지금 이 부분을 놓고도 설왕설래하고 있는 분위기라고요. 네. 먼저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가 이제 추징이죠. 그러니까 CFD 계좌라고 우리들도 최근에 경험한 건데 레버리지를 이제 잔뜩 실을 수 있는 그 계좌들이 대규모 청산, 마진콜을 당하면서 좀 부러졌었다라고 하는 거. 특히 중국 관련된 주식들이 부러지면서 그쪽에 대한 대규모 매도와 함께 실제로 별 관련이 없는 기업들, 미국 주식이나 영국 주식 같은 튼튼한 주식들도 같이 도매금으로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그죠? 지난주 금요일 날에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어떤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본질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거기에는 중국과 미국의 분쟁, 예전에는 이제 무역 분쟁이었죠. 관세를 매기냐 마냐라고 하는 거, 수입해 줄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거에다가 화웨이를 규제하면서 기술 규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게 뭐냐면 중국이 자국 내에 오는 알리바바나 텐센트 이런 기업들의 고객 정보를 그거를 자기들이 공산당이 한번 이용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빼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위챗이라든가 텐센트, 텐페이에다가 신용카드 집어넣고 하면 공산당이 그거 쓰는 거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나라가 이게 민간인 이거를 왜 그걸 니들이 그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그거 안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도 그렇게 하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그럼 중국 기업들 니들 재무제표 다 가져와라. 그래서 우리가 증권선물위원회죠. 거기서 중국 기업들에 대한 회계장부를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상장한 어떤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회계장부를 다 감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갭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에 맞지 않게 재고자산이라든가 어떤 무형자산이라든가 이런 걸 처리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폐시켜버리겠다라고 맞불을 놓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전쟁 중인 거죠. 중국하고 미국하고 전쟁 중인데 둘 중에 하나를 말리기 위해서, 실을 말리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어떤 종목들의 하락, 그거에 따른 대형 IB들의 마진콜, 이게 금요일날 사태의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고점 부근에서 큰 변동성, 그러니까 새벽 3시 반 정도까지는 장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1% 정도까지 가다가 그거를 플러스 1.5%로 2%에서 2.5%까지 들어올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고,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그게 매수세의 대부분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5%가량 끌어올리면서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한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는 했지만 나스닥이 고점 부근에서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 그리고 그게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이성적인 행동에 의해서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하락이라고 한다면 그거 1%, 2%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정부가 한판 붙게 되면서 나오는 컨틴전시, 굉장히 우발적인 어떤 이벤트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상당히 큰 어떤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인플레 관련된 부분에 기대 인플레, 제가 그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 차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요거 1.78% 정도부터 여기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34%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31일 이번 달 말에 저쪽 미국의 피츠버그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저쪽 포항 제철 단지라든가 울산 산단 정도 되는 겁니다. 거기 가서 내가 경제를 한번 이렇게 대규모 부양책을 낼 거니까, 그렇게 되면 구경제, 우리가 구경제라고 해서 철강 화학부터 시작해서 있었던 구경제권에 좋은 씨앗이 뿌려질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앞으로 시장이 방향성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은 미국은 상한가 폭이 없습니다. 지금 실제로 보시면 신재생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까지 그리고 바이오까지 나스닥의 많은 종목들이 지수는 멀쩡한데 종목들은 다 빠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팡만이라고 하죠. 그런 대기업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주식들은 주도주기 때문에 항상 나중에 빠집니다. 네. 시장의 어떤 기후가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는데 뭐 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가을에 사과가 있고 있는데 사과가 나올 때쯤 돼서 딸기는 왜 맺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계절 착오적인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그런 계절적인 변화를 이끌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빵만이 붙잡고 있고 다른 기술주들을 30%에서 50%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이런 쪽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면 나스닥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술주들은 조금 조정을 보이고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장기 투자한 사람들 다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99년 닷컴 버블 때 그 주가를 회복하는데 15년 걸렸고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은 그 주식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비록 빌 게이츠한테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지만 자기는 그 주식을 사본 적이 없는 그런 아이러니도 나오는 거죠. 어떻게든 우리가 봤을 때 달라지는 조건들을 봐야 됩니다. 낮은 관세, 낮은 법인세, 낮은 소득세, 낮은 임금 상승률, 그 다음에 느슨한 독과점 규제. 지금 뭐 바이두라든가 중국 관련된 기업들 텐센트 규제하는 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이 완벽해야 됩니다. 중국에서 싼 물건을 갖다 미국에 팔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생겨버리게 되면 하이테크 기업의 성장주에 베팅을 잘못했다가 물리게 되면 한참 고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윗방향 보지 말고 조금 줄여놓고 있다가 이쪽 계절적 변화에 의해서 한 사이클 돌 때 뭐 리플레이션이라든가 인플레이션 관련된 주식으로 좀 돌아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31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 SOC 투자와 관련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규모가 지금 한 4조 달러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 건설 중장비와 관련된 종목들은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앞으로 이쪽 섹터를 더 주목을 해봐야 될 텐데 전반적인 흐름도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이벤트입니다. 네. GDP의 15% 정도 되는 거죠. 20조 달러니까 대충 4조 불러놓고 이쪽에서는 2조 부를 테니까 대충 3조에서 어떤 합의가 된다라고 치고 하원들은 지방의회 의원들이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이제 무슨 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쨌든 갖다 자기들 인프라, 도로, 고속도로 깔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 연방정부가 주는 돈은 10%에서 1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마중물을 꺼내서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도로나 뭐 인터스테이트뿐만 아니라 자기 도내의 어떤 도로 교통망, 상하수도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실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학교, 뭐 우리처럼 이렇게 뭐 애들 학교 가면 무상으로 급식 주고 이런 것들 그런 것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돈이 없으니까 연방정부가 하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재원입니다. 이거 어디서 돈 끌어올 거냐라고 하는 거가 문제인데 지금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작년도에 발행했던 국채가 있습니다. 그 국채로 현금이 지금 잔뜩 재무부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인데 6월 이전에 그런 것들이 다 소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채 발행을 하든가 증세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겁니다. 증세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인프라 투자하는 비용들을 현 세대한테 걷어들이는 겁니다. 법인세, 기업들 돈 내라. 그렇게 하고 소득세, 니들 돈 내라. 여기에 있는 이 경제 주체들, 지금 현 세대를 사는 사람들이 그거를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채를 발행하는 건 애들 머리 위에 부채를 지어주고 그걸 담보로 잡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국채 갚을게라고 하고 돈 끌어다가 지금 인프라에다 짓게 되면 나중에 경제 좋아지면 자식들이 그거를 세금을 내서 갚아야 된다는 거. 그런 두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은 그거에 대해서 불협화음을 낼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미국 언론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건 법인세 28%까지 올리겠다는데 25, 6%에서 증세를 마무리할 거고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를 증가시켜서 돈을 뽑아낼 거다라고 하는 거. 고소득층은 대부분 보면 뭐 구글, 애플, 아마존 이런 데에 취업해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주식 투자에서 성과가 많이 받은 사람들일 거고 그 다음에 국채 발행도 어느 정도 대규모로 하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국채 금리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시장이 경기가 좋아지면서 활황이 되면서 경제도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베팅과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같이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된다는 거고 경기 부양책하고 증시 부양책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섹터를 잘 골라서 대응하지 않으면 이거 들고 있는데 왜 안 올라가지라고 하는 생각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낙폭을 줘야 될 만한 어떤 증거들이나 게이지들은 없습니다. 뭐 하이힐드 채권이 부실이 난다든가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아니면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긴다라든가 하는 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고 거기다 부양책을 디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거 경제정책 정상화되고 연준에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만지작거리는 그런 것들이 지수 부담은 가중된 채 박스권을 만들고 거기에서 섹터별로 대응을 해야 되는 아주 고난이도, 난이도로 보면 5 이상,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것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선정이 어느 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존에 잘 갔던 뭐 대형 기술주 아직까지도 가지고 가야 할지, 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SOC 투자가 증가를 하면서 이미 약간씩 올라오고 있는 뭐 건설주라든지 건설 기계와 관련된 종목들을 사야 할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게 좋을까요? 네, 굉장히 어려운 거긴 한데 네. 제가 이거는 경험치로 말씀을 드리면 이 건설 중장비라든가 건설들은 레버리지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한 3, 4년 땡기는데 예. 뭐 그동안 굉장히 7, 8년 동안 굉장히 이쪽 섹터가 안 좋아서 구조조정이 상당히 많이 되고 다이어트가 많이 된 상태에서 뒷바람을 맞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폭의 상승률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 좋든가 아니면 미국에서 좋든가 해야 되는데 이 3조 달러라고 하는 돈이 이렇게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600조? 3,600조 정도 되는 돈입니다. 거죠. 예. 네. 3,600조 중인데 그 중에서 한 1조 정도, 한 1,120조 정도는 이제 처음에는 도로 같은 거, 거기다가 다리 같은 거, 항만, 그 다음에 상하수도를 만지겠다라는 게 영토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제가 예측하고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 되면 포크레인 없어서 못 팔고 포크레인 기술자 부르는 게 아마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22조 원 가지고 4대강 공사를 할 때 돈 제일 많이 번 사람들이 포크레인 리스해준 사람들일 겁니다. 실제로 보면 중장비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뒷바람을 받고 안정적인 섹터다라고 하면 돈이 그쪽으로 확 몰려버리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고, 지금 이제 섹터들을 보니까 상승 섹터가 뭐 지난주에 보니까 해운, 조선, 철강, 건설, 건자재, 중장비, 은행, 통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상승을 주도했던 것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지수는 올라가고 있었지만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삼성전기라든가 LG이노텍 같은 IT 부품주들은 조금씩 김이 빠지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좋은 기업이지만 이게 지금 좋은 주가고 투자하기에도 좋은 시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퀘스천 마크를 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 피해를 보는 업종과 수혜를 보는 업종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뭐 가을이 다 돼 가는데 반팔 꺼내서 입고 다니는 사람 없듯이 차분히 긴팔과 겨울옷을 준비하면서 어떤 드레스룸을 정리하는 것처럼 여기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쉬프트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투자자들도 기민하게 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순식간에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들이 확 빼버리게 되면 20, 30% 대형주들도 물려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기도 매매가 되는 겁니다. 윗방향으로 올라가라 하면서 기다리지만 한 사이클 돌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또 이와 관련해서 금호 석유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볼 수 있는 섹터들도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어쨌든 간에 결국 뒷바람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겠죠. 지금은 뭐 실적 시즌이 끝났고 그러면서 연초 1분기가 끝났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받아놓고 앞으로 2, 3, 4분기 동안 우리가 이익 실적 추정치가 이 정도 될 거다라고 하면서 그런 자료들이 여의도에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수가 빠질 때 사줘야 될 게 있고 지수가 올라갈 때 집어 던질 종목들이 두 분류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어떤 거는 던지고 어떤 거는 살 거냐라고 보았을 때 실적 좋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해지 기능이 있는 종목들은 어쨌든 간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사들어갈 거고 여기서 뭐 금리는 올라가는데 인플레는 안 오고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차차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컨셉 자체는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이미 주가는 리플레이션,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부분을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열심히 분석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항공우주나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정부 정책으로 밀고 우리도 이제 정지궤도 위성을 쏘면서
영향을 받고 그것도 이전에는 수출이 안 됐던 부분 그리고 자체적으로 발사체를 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는데 5G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스페이스X 그다음에 원앱 이런 것들과 결합되면서 우리나라 부품업체들이나 발사체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모멘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비록 성장주이기는 하지만 재무 구조가 좋고 수출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은 밑으로 빠질 때 인텔리안테크라든가 한화 시스템을 좀 받아서 네. 사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학업종 관련된 부분은 수혜주 운하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대한 사고팔고 하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실적 추세가 우상향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뭐 여의도에서도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Y파워 진성 TEC 부품입니다. 미국이나 해외 노출도가 메이커들에 대한 노출도가 있었고 두산그룹이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사고팔고 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추천은 안 했지만 두산인프라코어가 현대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합종 연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기업이 한 기업으로 합치게 되면 규모는 커지고 이 어떤 캐파죠. 캐파는 커지면서 비용은 다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방단에서 바람만 불어준다고 하면 주가 잘 될 수 있고 상하수도 관련된 부분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도심에 관련된 도심의 공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두산밥캡 글로벌리하게 북미 매출이 70% 이상이 되면서 글로벌 점유율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알토란 같이 좋았는데 뒷발을 잡고 있던 자회사들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쳐냈기 때문에 꾸준하게 보시면 1, 2년짜리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건자재 쪽에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정부가 공영주택을 밀어올리든 민영주택으로 규제를 풀어서 서울을 하든 서울에 있는 헌집들이 다 헐리고 거기에 대해서 새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거가 지금 보궐선거 핵심 쟁점이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서울 집값 이대로 놔두면 대통령 누가 하더라도 이 부분들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규제를 확 풀어버릴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건설이나 건설 기자재 중장비 이쪽에서는 조금 주수가 빠지고 1, 20% 빠질 때 밑에서 받아놓으면 마음 편하게 가지고 가시면서 투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하이트 홀딩스가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을 했는데 다시 네. 확진자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죠. 주가는 조정을 볼 가능성이 있고 확진자 추이, 팬데믹이 풀리는 부분들, 락다운이 풀리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갖고 가시면서 매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혹시 새롭게 말씀해 주신 종목이 있다면요? 이번 주에 보실 종목들은 이제 삼목에스폼, 하츠 이런 것들 꾸준하게 더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산 밥캡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 밥캡 종목 비싸지도 않고 싸고 좋은데 주가는 많이 눌려 있습니다. 신고가 돌파하면서 차트 만들고 있기 때문에 따라 붙으셔서 한번 길게 보시면서 투자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진 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